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뭐 전체적으로 뭐 상승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익 내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장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그렇죠. 대장주들이 뭔가 움직임이 크고 예전 대장주였던 애들. 그래서 얘네에서 놀 거다. 그리고 전 말 그대로 얘네 둘에서 놀았습니다. 이화전기는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었죠. 부담스럽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트론을 보여드리자면, 이트론은 제가 이날 이틀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3분의 2만큼을 판 거죠. 그리고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보시다시피 바로 팔았습니다. 바로 다 팔고, 이건 아닐 거예요. 이건 이때 사서 이때 마저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선 사면 안 됐죠. 이건 또 제가 욕심이 나왔습니다. 이때 샀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또 자리 나왔죠. 무슨 자리죠? 그렇죠. 횡보 자리 또 나왔죠. 횡보할 때 어떻게 하자? 사자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때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사진 않았고, 횡보를 할 때 전 느꼈죠. 이거 오늘 오른다. 왜?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횡보하고 올랐을 때 팔고 여기서 다시 샀죠. 왜 샀나요? 이유가 없이 사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 대충 그거 보면 한 이 정도가 나올까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여기서 저항이 됐던 자리. 물론 되게 적은 표본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현재 그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었던 것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 매매가 됐던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봤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게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32%의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마지막으로 안 팔았던 놈을 이때 팔았기 때문에 그런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ID죠, 여러분. EID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올바르게 했죠. 어떻게? 보시다시피 여기서 올바르게 한 건 아니네요. 여기 잘못했네요. 이 지점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과대 낙폭이라 생각해서 샀나? 아무튼 이 지점들이 중요한 거죠. 횡보할 때. 실제로 저희 단톡방에서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 횡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샀고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죠. 물량이 좀 있으니까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때렸죠. 여기서 분할 매도를 다 때리고, 이게 몇 퍼센트 수익인가요? 대충 그거 보면 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대충 그거 보면 한 8% 정도의 수익인가 보네요. 한 8% 정도의 수익을 보고 뭐 지속적으로 다 팔면서 여기서는 또 여기까지 잘했죠. 과대 낙폭이라 생각해서 바로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팔고. 근데 여기서는 좀 아쉽게 매매가 들어간 건데 왜 들어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충 여기죠.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유가 없이 사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름 지지를 받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래량도 어쨌든 터졌던 자리들이기도 하고, 뭐 이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오면 사자라고 했고 여기서 샀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선 상태죠. 물론 이것도 뭐 내일 장 시작할 때 팔 의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EID 이트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설거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투자금을 상당히 줄이고 있어요. 상당히 줄이고 있어서 그냥 물려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언제까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와 함께 마지막으로 매매했던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손해본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3% 손절 친 종목들도 한 3, 4개 있지만 그런 거는 다 그냥 제가 제 주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이렇게 둘러보다가 쿠팡주가 핫하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장 초반쯤에 나름 핫하게 움직였거든요, 얘네가. 보시면 이렇게 장 초반쯤에 핫하게 움직인 지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쿠팡 쪽으로 테마가 올라오나? 왜? 어제 뉴스 뭐 있었죠? 그렇죠. 쿠팡이 뭐 중국하고 뭐 그런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쿠팡 움직임이 있었고 쇼박스다 해서 이 녀석을 매매를 했던 겁니다. 보시면 이건 되게 잘했죠. 올라갈 때 사서 팔고, 이게 한 몇 퍼센트 수익인가요? 대충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참 이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한 6% 정도 수익이 났었나 보네요. 대충 5%?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5% 정도는 아니고 한 4% 정도의 수익이 났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실수를 한 거죠. 사면 안 됐죠. 왜 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없어요. 제 뇌동매매였던 겁니다. 뇌동매매로 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돌이켜보면 확실히 뭔가 매매하기 전에 정말 너무 빨리 올라서 사고 싶더라도 한순간, 한 1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그어보면, 그어보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뭐 이때 봤다고 쳐도, 아니면 뭐 이때 봤다고 해도, 어때요? 이때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서 봤어요. 오늘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지점에서 그거 봤을 때, 이거 선들 있네? 선들 있네? 선들 있네? 아,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선이 있네? 아, 이거 지금 저항인가? 지지인가? 그러면 이때 이걸 넘는 걸 보면,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거고, 이 지점에서 샀으면 이건 더 이쁘게 됐을 수 있었겠죠. 단, 이 지점이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강하게 뚫었죠. 강하게. 강한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걸 뚫을 때. 물론 이거를 감지를 하려면 뭐 솔직히 계속 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은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 뭐 여기 7,510원이니까 한 7,000, 뭐 한 7,550원? 아니야. 한 7,600원을 넘어가면 내가 이때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7,600원이었으면 그래도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었을까요? 많이 먹진 못했겠네요. 한 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겠네요. 근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가 100번 쌓이면 1800%입니다. 다시 3%가 100번 쌓이면 1800%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무시 못한다고요. 그 100회 중에서 1회를 오늘 했으면 된 거죠. 3%. 물론 제가 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요즘 욕심 좀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비중 조절을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어요. 떨어져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근데 뭐 수익이 솔직히 엄청 만족스러울 만큼 나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비중 조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 큰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부담이 없어서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운주들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해운주들 좋다고? 그냥 중장기로 갖고 가도 된다고? 그 중에서 대장은 당연히 HMM이죠? HMM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코로나 쇼크를 제외할까요? 이때부터라고 해도 몇 퍼센트인가요? 4배 이상 올랐네요. 4배 이상. 그러니까 솔직히 HMM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갖고 간다. 연 단위로 갖고 간다.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연 단위로 갖고 간다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장 중간에 제가 발견을 했어가지고 빨리 이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리 방에 공유를 했던 섹터인데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이거 유니버스랑 뭘 합친 건데 아무튼 뭐 가상현실 세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입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뭐 마치 진짜 앞에서 하는 것처럼 뭐 하는 뭐 그런 기술?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선익 시스템을 봤죠. 선익 시스템을 봤는데 선익 시스템이 움직임이 요상한 거예요, 오늘. 움직임이 요상했죠. 그래서 난 얘 뭐지? 해서 찾아보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빠르게 정리 다 해봤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네들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테마가 또 새로 나왔다는 거 하나. 그래서 이런 테마가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딱 장 끝났을 때 나왔던 뉴스인데요. 포스코가 인수한 리룸 호수가 잭팟이 터졌대요. 3천억에 샀는데 35조의 가치가 돼버렸다. 보시면요. 포스코, ICT, 시간외 상한가. 포스코, 강판, 시간외 엄청 상승. 포스코, 엠텍, 얘가 대장입니다. 얘가 가장 먼저 시간외 상한가를 닫았어요. 얘도 상한가. 그리고 실제 포스코, 얘도 이 대형주가 시총이 무려 25조 25조짜리가 시간외 8% 떡상. 포스코 케미칼도 시간외 상한가. 얘 시총 12조. 이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다 갔어요. 그러니까 다 간 건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포스코의 날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장은 누구라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얘는 뭐 내일 진짜 그냥 상한가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렇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죠. 35조. 그러니까 아마 뭐 이게 하루 이틀은 갈 수 있는 테마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아마 우리가 단타를 하실 거면 이 섹터 안에서 엄청난 수급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정리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간외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포스코 엠텍이 대장,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포스코 심지어 이놈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코스 강파는 버립시다. 얘는 아니겠네요. 근데 어쨌든 내일 단타를 하신다면 뭐 이 종목 안에서 놀만하다고 전 봅니다. 물론 요 중에서 뭐 상한가로 시작하는 놈도 있고 뭐 갭이 20% 이상 시작하는 애도 많을 건데 그런 건 좀 부담스럽죠. 그런 건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조정 줄 때 들어가는 게 낫고 뭐 만약에 어떤 놈이 뭐 10% 이하로 시작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건 뭐 한번 발 담궈 볼 만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다 각자 기준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했을지 뭐 이런 거를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 같은 걸 짜신 다음에 뭐 접근을 하시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금 용덕동 핵무기 저장고를 새 건물로 가린 것 같다. 지금 어쨌든 약간 얘네 지금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죠, 움직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빅텍하고 스페코 관심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뭐 어제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냥 약간 느낌 싸해요. 우리가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지금 미국하고 한미 그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맞춰서 얘네가 뭔 짓을 하려는 게 아닐까? 미사일 한 번만 쏘죠? 미사일 한 번만 쏘면 이건 이제 다른 이슈였고요. 이때는 미사일 한 번만 쏴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정말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빅텍 스펙코도 뭐 같이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빅텍 기억해 두시고 그런 슈팅이 나온다면 이제 뉴스 바로 찾아보시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만도가 AWS 메가존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게 제가 좀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만도는 참고로 되게 큰 기업이죠. 자동차 부품 회사. 근데 보시면 이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건 좀 큰 회사잖아요. 아마존이면.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따로 뭘 정리하진 않았고 그냥 만도는 얘밖에 몰라서 얘가 만도니까. 아무튼 만도가 뭐 시세를 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신다고 한다면 3분봉 기준으로 좋은 자리인 것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섹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했다 치면은 몇 퍼센트인가요? 한 4% 정도가 보네요. 뭐 4% 정도 먹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나리오 잘 짜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얘도 3조짜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국제강 코로나 바이러스 99.9% 사멸 효과 컬러 간판을 개발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국내 최초 무조건 최초 같은 거는 약간 핫한 거거든요. 여러분 동국제강 오늘 주가를 보시면 10시 37분에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시 37분에 나왔는데 딱 이때네요. 슈팅은 오히려 그 후에 나왔네요. 자, 10시 37분에 그럼 국내 최초 이런 거 봤어요, 누가? 그래서 이때 샀어요.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었던 건가요? 10%는 거뜬히 넘죠? 한 1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 버려요. 근데 뭐 10% 먹어도 대박인 거죠. 10%면 어느 정도야? 이 정도? 이 정도면 10%네요. 그리고 5%만 먹어도 뭐 어때요? 5%면 어느 정도죠? 이쯤인가요? 아무튼 되게 이렇게 오늘 그냥 국내 최초, 세계 최초는 진짜 핫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핫한데 아무튼 뜬 그런 뉴스 같은 거 연관 검색어 여러분 설정해 놓으시면 만약에 떴을 때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물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날. 어제 LG 이노텍 세계 최초 뭐 했다고 하는데 안 줬죠. 물론 걔는 시총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지만 그래도 슈팅을 준다면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그냥 계속 그 한한령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오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 한국하고 되게 좋은 사이를 뭐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갖고 왔던 뉴스 중에서 뭐 4년 만에 처음으로 뭐 연예인 뭐 방영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국 TV에.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유화 제스처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이제 가까운 시일에 제 생각에 한번 터질 겁니다. 이 차물 참고로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상승. 근데 어쨌든 가까운 시일에 한한령 관련주들 떡상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윙이라고 해서 한 1, 2주 갖고 갈 생각으로 갖고 계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한령이 조만간 한번 슈팅을 주려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니저스 사실 얘는 별로고요. 한국 화장품이나 아모레퍼시픽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코리아나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뉴스 터졌다 그날 뭐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날 떡상하는 거예요. 그날 떡상하고 가라앉든 간에 그날 떡상이 올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갖고 있어요 그거를 떡상이 했어요 뭐 이때 팔아요
이때 물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그거 떨어져도 땡큐. 어차피 이따 먹었거든. 이거 슈팅 10% 이상 나옵니다.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한한령 관련주들 계속 관심 속에 두고 이제 주의 깊게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뭐 이게 장보기에 인스타카트가 IPO에 주목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이거 관련주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약간 쿠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팡 관련주들이 또 한번 뭐 이걸로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정말 약한 추정입니다. 안주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쿠팡주들 언젠간 한번 다시 빛나는 날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여전히 뭐하고 있죠? 기어 다니고 있죠. 쇼박스는 오늘 물론 상승이 나왔지만 기어 다니고 있죠. 오텍은 좀 뺄게요. 기어 다니고 있다고요. 기어 다니고 있어요. 이거 며칠 전부터 그랬죠. 기어 다니고 있다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뉴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뉴스 기다리는 거. 그래서 뉴스 나오면 그때 끝. 근데 그 뉴스가 이 다음 뉴스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찌라시일 거예요. 오는 11일 미 증시 상장 예상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상장 이슈 때문에 떡상한 종목들은요. 상장하는 날 떡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되게 핫했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핫했던 이슈예요. 작년에 참고로 그 바이오주들이 엄청 날뛰던 장세에서 SK 계열사의 바이오팜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날뛰었던 그런 섹터인데 기간 SK가 최대 수혜였거든요. 얘가 뭐 지분 거의 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이 7월 2일입니다. 상장일.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떡락했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가는 3%에서 시작했지만 종가가 마이너스 6%였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떡상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떡상한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서 떡락하는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목 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쿠팡이 만약에 3월 11일 날 나스닥 상장을 해요. 그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날레. 물론 그 전에 또 뭐 얘네들이 한번 슈팅을 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3월 11일 날 그 아침에 잠깐 슈팅 주고 그때부터 이제 끝없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이제 조만간 제로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GC 녹십자 또 갖고 왔는데요. 뭐 세계 최초예요 이번엔. 세계 최초로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 이거를 일본에 출하 개시했다. 불과 어제였나요? 녹십자 얘기했던 거. 불과 어제였던 것 같은데 녹십자가 지금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글쎄요. 언젠가는 이 이슈들을 한 번에 모아서 원기옥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그냥 갖고 와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자리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 뭐 한번 투자를 뭐 해보실 분들은 뭐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 너무 핫한 이슈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새롭게 등장했던 테마 중에서 하나였던 게 이제 기술 관련주들에서 오늘 그나마 새로 등장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었는데 뭐 얘네가 언제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되려 중요해진 거는 내일 우리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장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로 등장하신 포스코님. 우리 포스코님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엠텍이 대장입니다. 엠텍이 대장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시가총액 보세요. 움직이기 제일 쉽죠. 얘가 제일 먼저 상한가 같습니다. 얘 내일 그냥 상한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초가가 점상이죠. 점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러면 2등주는 누구겠냐? 얘겠죠. 두 번째로 가볍고. 얘가 몇 시에 상한가를 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 시에 상한가를 말았나요? 보시면 4시 30분이 아니고 4시 40분에 상한가를 말았네요. 4시 40분. 포스코 케미칼은 얘는 무거운 종목이니까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상한가 아니죠. 이때부터 상한가네요. 5시 반. 포스코 엠텍은 그냥 두 번째 4시 20분부터. 자, 끝났죠. 포스코 엠텍이 대장, 포스코 ICT가 부대장, 포스코 케미칼이 부부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포스코 엠텍이 갭상을 시작하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시초가가 점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다? 얘를 봐야죠. 포스코 ICT를 보고 얘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을 보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내일 얘네가 핫할 겁니다. 오전에만 핫할지 내일 하루 종일 시장을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핫할 거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종목들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두루두루 보시다가 좀 움직임 좋은 거 같은 거 있으면은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핫도방을 팠어요. 그래도 이제 한 15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그래도 장중에 얘기도 하고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방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뭐 수다도 떠시고 뭐 같이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같이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윈윈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관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저희가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